1907년 노벨 물리학상. 이건 단순히 기계 하나에 주어진 상이 아니었어요. 과학의 한계를 다시 쓰고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버트 마이클슨이죠.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20세기 초 과학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세상 모든 측정의 기준이 되는 1m가 정말로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20세기 초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눈앞에 신세계로 가는 문이 있는데 열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달까요? 정밀하게 잴 수가 없으니까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벽, 과학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은 정밀도의 벽입니다. 이게 당시 과학자들한테 얼마나 높고 단단하게 느껴졌을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100분의 2mm, 이게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은 오차거든요. 이 정도면 뭐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이 확 바뀐 거죠. 과학계가 요구하는 건 이전보다 10배, 아니 무려 100배는 더 정밀한 측정이었어요. 이건 그냥 좀 더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요구였던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기존의 측정 능력과 과학계의 새로운 요구 사이의 격차가 그냥 좀 벌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건널 수 없는 절벽이나 마찬가지였죠. 현미경 같은 기존 도구들은 이미 이론적인 한계까지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결국 새로운 자가 없으면 새로운 세상을 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이 절벽 앞에서 망언자시라고 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만능 열쇠를 딱 내밉니다. 바로 엘버트 마이클슨이죠. 그가 만든 건 단순히 문 하나를 여는 열쇠가 아니었어요. 과학의 거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젖힐 그런 혁신이었습니다. 그 만능 열쇠, 이름하여 간섭계입니다. 마이클슨의 아이디어는 진짜 천재적이면서도 단순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빛을 자로 쓰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빛을 반으로 갈랐다가 다시 합칠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무늬 변화, 이걸 이용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정밀하게 거리를 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빛의 파동 하나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눈금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정밀해졌냐고요? 10만 분의 1mm. 이게 바로 간섭계가 세운 새로운 정밀도의 기준입니다. 감도 잘 안 오시죠? 이 정도면 그 정밀도의 벽을 그냥 허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먼지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도구가 딱 한 군데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목록 좀 보세요. 아주 작은 고체가 열받아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전체의 질량과 밀도를 계산하는 데까지, 그야말로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진짜 만능 열쇠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만능 열쇠를 손에 넣은 마이클슨은 이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거대한 문제에 도전합니다. 모든 측정의 기준인 미터를 영원히 변치 않을 무언가로 다시 정해야 하는 일이었죠. 이게 그냥 더 정확한 자를 만들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파리에 보관된 그 기준 막대가 없어지거나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없애는 게 목표였던 거죠. 사람이 만든 물체가 아니라 우주 자체에 변하지 않는 성질에다가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 과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슨이 찾아낸 그 답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53164.03. 이게 뭐냐면 1m라는 길이 안에 카드뮴이라는 원소의 붉은빛 파장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센 값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터라는 기준이 인간의 손을 떠나서 우주의 상수와 연결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15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그의 연구가 진짜 맞는지 검증하려고 다시 한번 1m를 쟀어요. 그들이 얻은 값은 바로 이 숫자 11533164.13입니다. 어떠세요? 15년 전의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나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생긴 차이가 고작 빛의 파장 0.1개, 이걸 길이로 환산하면 100만 분의 6mm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는데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증명한 거거든요. 첫째, 마이클슨의 측정법은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 그리고 둘째, 파리에 있던 그 실제 미터 막대도 그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준의 절대성을 증명해낸 겁니다. 미터를 정의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마이클슨의 간섭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도구는 뭔가를 재는 걸 넘어서 빛과 물질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슨이 등장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원소가 내뿜는 빛을 분광기라는 걸로 관찰했어요. 보니까 원소마다 고유의 바코드처럼 아주 날카롭고 단순한 빛의 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이 선들이야말로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더는 쪼갤 수 없는 지문 같은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마이클슨이 그의 간섭계를 바로 그 단일한 선에 가져다 대는 순간 모두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노벨상 연설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것들은 매우 촘촘하게 모여있는 다소 복잡한 선들의 집합체입니다. 네, 맞아요. 그 선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기존 기계로는 그냥 한 줄로 보였던 복잡한 선들의 묶음이었던 거죠.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이게 그냥 빛 줄무늬를 더 자세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을 활짝 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빛을 내는 원자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으니까요. 이건 곧 다가올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시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클슨은 세상의 가장 정밀한 자와 원자 속을 들여다보는 창, 이 두 가지를 선물한 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선물이 과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위대한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죠. 마이클슨의 이야기는 과학적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완벽한 공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 더 나은 도구를 만든다. 둘째, 그 도구로 현실을 다시 정의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세계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은 정말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훨씬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천문학자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도구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목성의 위성들처럼 비교적 가까운 천체는 물론이고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의 크기까지 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노벨상 위원회가 이 간섭계를 천문학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분광기에 비유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류에게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선물했고 이전에는 저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마지막 인용구가 그의 위대한 유산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마이클슨은 단순히 더 정확하게 뭔가를 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측정 기준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최초로 증명했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주를 탐험할 도구를 우리 인류에게 선물한 거죠. 결국 마이클슨의 이야기는 더 잘 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과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